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준법 지식제안실 상무 최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 산업과 특허, 특히 표준 필수 특허와 자동차 산업의 관련성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자동차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업계 표준 특허 분쟁 상황과 자동차 업계 표준 필수 특허 확보 노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 자동차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공유화, 전기화, 자율주행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민의 이동수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등 소규모 공유 형태를 포함해 다수 도시민의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공유될 것이고,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이동수단이 인간의 간섭 없이 차량의 자율주행에 의해 운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2019년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담은 2030년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30% 정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신차의 50%까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서비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맥킨지에서는 연간 30%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5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메카, 즉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기업과 협력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년 전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관련 전문사들과 협업이나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이제 케이스는 연결의 커넥티드, 자율주행의 오토노머스, 공유의 쉐어드, 전동화의 일렉트리파이를 의미하는데, 미래 자동차 네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래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는 각종 전자기기와 연결되어서 유용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는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고, 가솔린이 아닌 전기에 의해 운행되는 전동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료는 한 시장 리서치 회사에서 자율주행 레벨별 시장 점유율을 예상한 그래프입니다. 언제쯤 완전 자율자동차가 도로 위를 점령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2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신차들은 그게 일부이건 레벨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일부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들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차차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확대돼서 시장의 주요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자동차 업체의 경우 전동화 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각 회사는 공시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 전동화 시장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저희 현대차 그룹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개발 중단하는 등 전동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과 더불어 급속한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장착된 커넥티드카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는 연평균 약 22%씩 커넥티드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커넥티드카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주제로서 이제 자동차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특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특허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허가 그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영역, 즉 분쟁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특허들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에 관한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량도 18년도 2,994건에서 21년 3,5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성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PE는 Practicing Entity, 실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요. MP는 특허 괴물 혹은 트롤이라고 불리우면서 자기 실시 없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익만 추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PE의 비중은 18년 15%가 감소하였지만 MPE의 비중은 46%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MPE는 PE와 달리 카운터 특허를 통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PE를 상정한 분쟁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차트인데 이 그래프도 이제 앞서 보신 그래프와 같이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특히 MPE에 의한 소송 현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각 산업 섹터별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송의 증감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맨 윗부분에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 산업 분야였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전통적인 IT 분야와 비교해서 높지는 아직 않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함께 본다면 MPE에 의한 자동차 분야 소송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향후 MPEN 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 분야 중에서 특허 분쟁으로 가장 주목되고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분야, 분쟁 기술 분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노키아와 퀄컴 등 유명한 통신 사업자들이 벤츠, 토요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했다는 기사 제목들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아방시라는 이름 밑에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알고 계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통점은 바로 통신과 관련된 IT 기업이라는 점들입니다. 아방시는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 특허 라이센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라이센스 단체입니다. 기존 아방시 설립 전에는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분쟁이 아방시가 설립되면 후에는 통신 특허 메이저 업자인 퀄컴, 노키아, 에릭슨 등이 아방시 라이센스에 가입함에 따라서 아방시를 중심으로 라이센스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아방시에 가입한 라이센스 현황 및 그 경위에 대한 요약입니다. 좌측의 시간대 곡선을 보시면 17년 12월에 BMW 그룹, 그다음에 아방시에 가입했고 폭스바겐 그룹이 19년 6월에 3G 한정에 가입했다가 최근 22년 3월에 4G까지 라이센스를 확장하였습니다. 아방시는 3G까지는 9불, 4G까지는 15불로 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때 로열티를 좀 줄이기 위해 3G 한정했던 걸로 보이나 폭스바겐이 최근. 근데 요즘 텔레매틱스는 4G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4G로 라이센스를 확장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최근 아방시는 바로 오늘인데요. 9월 1일부터 가입한 업자한테는 4G 요금을 20불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쉽게 굴복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노키아하고 다임러의 소송이었는데요. 같은 독일 완성차 업체인 BMW와 폭스바겐이 분쟁 없이 가입한 반면 다임러는 몇 건의 소송을 이어가며 치열하게 다퉜었습니다. 대사 소송에서 이제 1심에서 노키아가 이제 승소를 했는데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있었던
소송에서는 유럽 사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이송되는 등 라이센스 전체적인 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볼 기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다임러가 요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키아 화웨로 소송을 종료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 다임러가 아방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다임러, 포드, 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가 가입하면서 이런 경향이 좀 더 이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경향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풀에 현대차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라이센스료가 인상이 됐는데,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며칠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그래서 저희 회사한테 구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입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신표준단체인 3GPP 기고문 데이터를 통해 자동차 업계 통신표준 특허 활동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3GPP 전체 기고문에서 자동차 업계의 기관 활동 현황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18년부터 처음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기고 활동을 시작을 이즈음에 하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업계 1위인 보쉬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완성차 업체도 점차 표준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8년은 자율주행 기본이 되는 V2X 통신 표준에 대한 본격적인 아이템으로 다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자동차 업계의 상황에 맞는 표준 기술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예상이 보입니다. 다만 약 3,000건의 평균 기고 건수에 비하면 자동차 업계 기고 활동 매우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최근 자동차 업계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아방시 풀 라이센서들의 기고 현황에 대한 건수들입니다. 에릭슨, 퀄컴, 노키아 등 대부분의 통신 표준 강자들은 아방시 풀 라이센스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표 왼쪽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 이제 아방시 라이센서들이긴 한데, 요 기고를 많이 한 회사들은 이제 요 기고를 통해서 표준 특허를 확보한 회사들이고요. 에릭슨을 포함해서. 이 오른쪽에는 기고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현재 이제 아방시 풀에 들어가서 가입 표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여기는 이제 주로 매입하거나 그런 MP들이 대다수인 회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전동화 기술,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비티 기술,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속할 것입니다. 각종 리서치 기관에서도 각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미래 자동차 기술은 기존 자동차 기술과는 달리 각종 표준화 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특허 분쟁 소송이 자동차의 ICT화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 통신 기술과 같은 ICT 기기에서 사용하던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면서 아방시와 같은 통신 표준 특허권자가 자동차 업계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표준 특허 개발의 지표가 되고 있는 통신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ICT 업체에 비해 자동차 업계의 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통신 표준 특허 확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 자동차 업계가 미래 자동차 특허 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허 매입을 통한 표준 특허 확보, 장기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을 통한 표준 특허 확보를 통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